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제 영상 속도는 1.25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번에도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가장 핫 이슈가 있죠. 네, 당연히 스파크 에어드랍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은 스파크 에어드랍에 대한 소식을 좀 모아서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 것이니까 그 점을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응용을 해서 충분히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파크 에어드랍이 각 거래소마다 공지를 할 거고, 그 공지가 끝난 이후에 상장에 대한 일정도 따로 공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어디가 먼저 상장이 될 것이냐가 메인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가격이 얼마고, 그리고 그 가격이 지금의 불장으로 걔가 급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락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코인마켓캡 부분에 있어서 해당에 있는 이름을 검색을 해보시면 그 검색에 되어져 있어서 우선적으로 거래소 상장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녹화하는 시점에 있었을 때는 아직 상장되어져 있는 거래소가 아직 없기 때문에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크 토큰 개인 작업으로 받으실 분들을 위한 스냅샷 준비 확인 방법 이라고 해서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저는 레저 나노 하드웨어 올렛으로 스파크 토큰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레저 나노의 어카운트 세팅을 해두었는데요. XRP의 부분에 여기 툴키트에 본인 어카운트 정보에 플레이어 어드레스를 등록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스냅샷 후 스파크 토큰을 받기 위한 준비가 문제없이 되었는지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툴을 있길래 공유를 합니다. 다만 본 내용은 여기 재단과 공유에 있는 툴이 아니며 본 내용에 문제가 발생 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좀 해봤는데 추가적으로 좀 시점이 빠듯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도 있으니 그걸 좀 감안하면서 보셔라. 이런 떡밥을 좀 남겨놓기도 했죠. 여기서 해당 주소를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도 동의하고 난 후 스냅샷 준비를 마치 XRP 주소 어드레스를 넣어보면 여기에서 넣어보면은 이렇게 스파크 토큰 받을 준비가 문제없이 되었는지 표시가 되는 형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고 나는 여기에서만 그냥 내버려 둘게요. 이런 형태로 했었을 때 알 수 있는 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 라는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제 일부 사람들은 또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았는데 댓글에 또 보여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는 굳이 다른 액션을 취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게 되면은 시나리오를 두 가지를 또 올려주셨던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리플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보게 되면은 두 가지, 나는 이제 이 사람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내 생각에는 에어드랍 전에 엄청 좀 떨구고 그 매도 분량을 내가 받아 먹은 후 스냅샷, 그리고 두 번째, 스냅샷을 찍고 파는 물량을 받아먹고 올리는 전략. 나는 1의 경우에는 10일 이후 하락 가능성이 좀 높게 보고 있고 2의 경우는 상승 가능성이 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스파크에 대해서 정신이 팔리고 있었을 때 이분은 그 다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호재 부분에 있어서 거쪽에 매달리는 것보다 그 다음 스텝, 그 다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처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요. 요 대응은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지금의 시세는 제가 녹화하는 시점
대비 약간의 오차가 있으니 그건 좀 감안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리플 부분이 현재 뭐 스파크 에어드랍으로 인해서 실망 매물이 나온 건 아니고 오히려 전체적인 비트코인이 약간의 상승 부분이 조금 꺾여서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모든 알트코인들이 조정을 받는 추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스민이 바라보는 시점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중심선 부분, 이 중심선이 21선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 21선 부분에 있었을 때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 가격이 그런 매력적이냐 매력적이지 않냐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일단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는 현 4시간 부분으로는 가장 그래도 괜찮은 가격대라고 봅니다. 물론 500원대 중반대 정도가 오면은 가장 괜찮을 거고 앞으로 추세도 한 600원대에서 계속 놀 형태를 저는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저의 생각은 추세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러면 당연히 이번 에어드랍이 끝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영은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뒤에 이제 현상은 어떻게 볼 수가 있냐 최근에 보여드렸던 패턴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캐시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맨날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있었던 패턴에 있어서 캐시의 방향성을 보게 되면 그냥 그랬습니다. 예, 당연히 이때 당시에는 뭐 약간의 변수가 있었던 건 비트코인이 시장이 상당히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알트코인이 좀 덜 빠진 거 아니냐 그런 측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에어드랍이 끝나고 리플을 위주로 차트 분석을 하면 좀 그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비트코인의 방향성도 봐야 되면서 리플의 방향성도 봐야 되는데 저의 생각은 이번에 에어드랍이 끝나고 나서 비트의 방향성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마운트콕스 사건에 대해서 약간의 진폭은 있겠지만 그걸 감안하고 본다라고 해도 이번에 XRP에 대한 급락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리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때 접근하면 좀 괜찮은 형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비트코인 캐시 부분에 있었을 때도 에어드랍 이후에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된다. 왜냐면 이 행보 구간 때 기준으로 인했을 때 거래량이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이미 팔 사람들은 좀 팔았구나 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이상 파는 물량이 별로 없구나 라는 점도 알 수가 있는 대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에어드랍 전에 많이 올랐으니까 그때 먹고 다시 한번 재접근 에어드랍이 가까운 시점대 차익 실현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에어드랍을 받지 않고 그 전에 에어드랍 시점에 다시 들어가는 이렇게 눌렸을 때 들어가는 형태로 하는 거 하나를 추천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안 올라갔었을 때는 그리고 내가 손해율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냥 에어드랍 받고 그 에어드랍을 받았을 때 제일 빨리 서비스 지원을 해줬던 거래소를 컨택을 해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코인을 이동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차익을 해놓고 다시 코인 이동을 해놓은 다음에 그렇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신규 진입자라고 했으면 오히려 그냥 에어드랍에 있는 형태에서 끝나고 직후에 그때 시점에 노려가지고 접근하는 게 가장 그래도 손실률이 제일 적다 뭐 요렇게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당연히 직후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가장 저렴한 구간에 저는 들어갔다고 하고 여기에서 만약에 물린다고 해도 어차피 10% 내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RP에 대한 가격대는 거의 500원대를 유지를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도 스파크 토큰 스냅샷이 완료가 됐다라는 측면이 나오면서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전에는 스파크 토큰이 1000억 개 수량의 단일 SRP 홀더가 예상되는 스파크 총량의 공식에 따라 계산할 수 있었다. 네트워크가 시작이 되면 각 계정은 저격한 스파크 총액의 15%를 받게 되며 나머지 25에서 34개월 내에 할당이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것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전에도. 그러니까 업비트가 먼저 공개가 되면서 제가 업비트에 있는 내용을 해가지고 설명을 미리 드리기도 했습니다. 왜냐, 내가 갖고 있는 물량이 총액이 왜 안 들어왔어요?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와서 이제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컨셉을 잡아놨던 이유가 물량이 이게 다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격이 똥값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XRP가 갖고 있는 고유에 있는 그 프로젝트에 대한 설계치를 어느 정도 인용을 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측면은 좀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시세 대비를 어느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배해서 준다라는 형태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다음에 있는 그 물량을 한꺼번에 팔지 못하나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상당히 또 고통받을 수도 있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또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예시를 알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 캐시 ABC 형태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단기는 많이 올라가니까 하고 여기서 살짝 조정 줬다가 이렇게 가겠다라는 이상적인 구도를 갖고 계시는 에어드랍 추종자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죠. 근데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SV 때도 어떻게 됐고 캐시 때도 어떻게 됐는지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당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그게 끝이라고. 그래서 매번 뭐 기술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3봉이 되면 끝이고 4봉은 진짜 그만큼 확률이 매우 적으니 그 정도면 먹고 나오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 방식은 거의 확률적 근거로 인해서 제 경험치 근거로 인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 매매 패턴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번에도 좀 올라왔으니 요 시점에 있었을 때 더 올라가니까 배가 아프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모든 거는 적정선 라인 내 전략에 맞게끔 해놓고 그 전략에서 벗어났던 부분은 본인이 그 전략에 벗어났던 거에 대해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본인의 전략을 잘 맞춰가지고 끝내시는 게 가장 적합하다. 너무 과하면 아시잖아요. 힘들어집니다. 물려보세요. 이것도 에어드랍 받겠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거에 대한 차익을 좀 먹기 위해서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적절하게 좀 수익을 내고 나오는 전략이 맞는 것이겠죠. 그리고 다시 제작권 형태로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성 없겠고,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해당 거래소에서 또 엄청난 거래량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무언가에 대해서 생겼기 때문에 또 거래소 입장에서 스파크를 안 밀어주기에는 좀 힘든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어떻게 해서는 좀 많이 도와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에어드랍이 완벽하게 한 방에 주는 물량이 아니고 조금씩 분배를 하면서 주는 전략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에 대한 장치 요소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재단에서 그 방어를 하기 위한 또 호재를 또 로드맵 기준을 공개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하시면 아마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베이스에서도 XRP 출금 부분에 있어서 오픈이 되고 나머지 거래소도 이제 출금이 오픈이 되면서 약간 이제 그런 형태로 약간 약세를 보이는 형태를 보여주겠는데요. 그건 적절하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저라면 상대적 대비 XRP 이렇게 좀 눌렸을 때 스텔라를 이렇게 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설명을 또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또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비트코인 저장해야 하는 것이 최선의 희망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법적 통화 기반으로 하지 않는 가치를 저장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비트코인은 일종의 해결책이며 투자 등급, 자산, 국가 채무 준비 자산, 비트코인이 최선의 희망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돼 6억 5천만 개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완료를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언제든지 내가 적절한 가격대가 나오면 내가 사주겠다라는 그런 자금인 거예요. 예치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거 언제든지 들어올 자금이니까 선물을 하고 계시는 롱 포지션이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호재니까. 그러니까 이 시점이 언제 쪼개서 살 것인지 한 방에 살 것인지 이건 좀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게 잠재적인 호재로 분명히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약간의 마이크로 스트레치지가 본인이 샀던 돈 뭉텅이가 많이 크기 때문에 이게 또 물리면 안 되니까 그거에 따른 현금을 또 확보했다라는 또 엄청난 기본 중에 기본을 잘 준수를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야 몰빵하자 이런 마인드가 큰데 역시 나 돈 다 썼네 어떻게 만들어낼까 나 벌써 이렇게 사놓고도 나 현금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주들은 좀 걱정을 할 수도 있겠죠. 야 너 현금 캐시 다 사용한 거 아니냐? 근데 물리면 어떡할 거냐? 근데 현금 만들어냈는데요? 이렇게 이제 실드를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평단을 낮춰서 또 올라가면 할 말이 없고요. 그러니까 주주들은 조금 더 관망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좀 보실 필요성이 있겠고, 제가 이거는 공식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테더는 트론 네트워크에서 발행을 했는데 승인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아니, 승인은 되었지만 발행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발행이 조만간 될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당연히 이거는 이제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니까 이거는 내려갈 때 방어용, 올라갈 땐 더 화력을 받쳐주는 형태이고 횡보할 때는 오히려 알트 쪽으로 흘러가는 형상이기 때문에 알트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방향성이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식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야 지금 당장 왜 안 올라가?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말 그대로 이게 승인만 나오고 발행 시점이 늦어지는 게 시간 대비로 그게 퍼져나가는, 이동되는 그런 타이밍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당일날 그 효과를 바로 적용이 안 되고 그냥 구주에 대한 추세를 어느 정도 방어하거나 아니면 또는 올라가는 힘을 더 불어주거나 그렇게 좀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은 미국 국세청이 이제 개인 소득 신고서에 최상위 암호화폐 문항을 배치를 했다라는 것인데 그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최근에 비트코인 많이 올랐다라고 SNS에서도 도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만큼 수익성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최상단에다 배치를 해놨던 것이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요거는 설명을 했고 HDAC 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HDAC 신인 대표가 CBDC 나오게 되면 하드월렛 시장이 커진다. 뭐 요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CBDC가 나오게 되면 하드월렛을 크게 보인다. 디지털 화폐 보유한 고객 자산가가 많아지면 해킹 위험이 덜한 하드월렛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뭐 나노레저나 뭐 요런 게 앞으로 시장이 더 커질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글쎄요. 오히려 모바일 쪽이 오히려 흡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번거롭게 그거 하나 따로따로 하면 귀찮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갤럭시가 나왔던 뭐 블록체인 키스토어 형태로 그렇게 가는 게 추세이지 않겠냐. 왜냐면 스마트폰이 모든 걸 다 흡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결제까지 흡수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게 되면은 앞으로도 나노레저가 과거 2018, 19 시즌에 보았을 때 얼마나 많이 팔렸냐면 매출액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대략 3천억에서 4천억 원 정도 매출을 냈어요.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하게 팔렸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물론 누적 판매량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러니까 그런 형태에서 앞으로 이쪽의 성장성은 보이긴 하지만 이 말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대기업 부분에 있어서 HDAC이 유일하고 퍼블릭 체인에 강점이 있다. 이것도 이야기를 제가 하기도 했죠. 퍼블릭 체인이 왜 강점이냐면 비트코인이 크면 누가 더 수혜를 많이 받냐면 거래소의 수혜가 많이 받으면서 스타트업에 있는 애들도 같이 성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장이 커지면 야 퍼블릭에 할 수 있는 확장성이 별로 없지 않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거래소도 같이 성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 거래소 안에서 확장성을 같이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상당히 높게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과연 마켓에
프리마켓 시장이 얼마만큼 커질 수 있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대다수 힘을 많이 실어줬는데, 지금은 좀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회에 있는 시장에서도 알트코인이 더 커 나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이 확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또 누군가는 빚을 내겠죠. 그렇게 보실 필요성이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은 요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더리움 ETP 캐나다 증권거래소에서 거래 개시라고 되어져 있는데, 또 이더리움 상장지수 상품 부분이 구입과 보유 동일한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것도 계속 자금이 들어오는 형태이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좀 나쁠 게 없고, 이더가 좀 버텨줘야 나머지 알트도 버텨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미국 유명 래퍼가 뭐 본인의 암호화폐를 뭐 판매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페이팔 수탁사 팩서스가 미국의 연방은행에 이제 설립 은행인가를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요새 이제 트렌드가 2021년도 트렌드가 그런 것 같아요. 신탁에 대한 설립을 하고 은행 OCC한테 이제 허가 신청서를 많이 올리는 쪽이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트렌드는 신탁사가 좀 주류로 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신탁사가 얼마만큼 암호화폐에 대한 판매율을 판매와 이제 신탁에 대한 운용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과가 잘 나오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IBM이 이제 블록체인 와인 추적 서비스 빈 어슈어를 공개를 했다라고 하는데, 블록체인에 대한 특허와 기술력은 상당히 높지만 주가는 좀 반대로 가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돈벌이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산업이 아직은 성장을 해주고 있고, 아직까지는 돈벌이가 안 되다 보니까 주가에 아직 녹여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은 뭐 프라이빗에 대한 뭐 기술 부분에 대한 적용 부분은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쪽에 대한 매출이 잘 안 나오고 있고, 오히려 기술만 지금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DID 관련된 내용인데, 국내에 라운시큐어 쪽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요걸 왜 제가 가지고 왔냐? 기존의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DID 쪽에 거의 승부를 걸었습니다. 블록체인 쪽에 대한 승부를 걸었고, 나머지에 있는 보안업체 회사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뭐 이니텍, 뭐 C큐브, 뭐 SDS,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게 되면은 알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서는 블록체인은 빼고 나머지 쪽에 승부를 걸었던 쪽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엇갈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블록체인 산업에 딜을 했던 회사들은 더 성장을 많이 할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쪽은 오히려 성장이 좀 더디는 보안업체 쪽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렇게 나오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돈벌이가 안 되는 건 맞긴 하지만 나중에는 다르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월 달에 약간의 이제 변칙성을 줄 수 있을 만한 소식 중에 하나가, 미국의 뉴욕 검찰총장실에서 이제 1월 15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이런 서류 제출 기한 부분에 대한 딴지 부분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야, 너희 이번에 지급준비금 비율이 조금 낮은 거 아니냐? 좀 낮은 거 아니야? 한번 좀 까볼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또 테더를 지금 현재 시총이 상당히 높은 테더를 어떻게 될지 좀 봐볼 필요성이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 요 이제 연말에 있는 소식 몇 가지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키워서 연말에 있는 소식만 좀 보고 넘어가면, 보게 되면은 이제 BOJ 금정위 의사록 공개와 한국 금융안전상황점검회의, 그리고 브렉시트 유예기간 종료로 인해서 파운드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남아져 있고, 그리고 또 배당락이 있고, 또 FMC가 요 중간에 다음 주 부분에 있고, 미국 선거인단 투표 부분
대한 내용, 그리고 BOJ, BOE 통화정책회의가 앞으로 남아져 있는 이슈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이 1월 달에 있고, 그 다음으로 CES가 있으며, FOMC 회의록 공개가 있고, 그리고 한국의 금통위원회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고, 22 통화정책회의, BOJ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미국의 FOMC, 그리고 BOJ 금통위 요약본 공개, 그리고 상원의원 결선 투표가 1월 중에 있기 때문에 1월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거의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보스 포럼 부분도 싱가포르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그때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우리는 좀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